굳이 이제 무슨 더불어민주당을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덜 보수적인 것이 많다 이제 정도죠. 또 보수도 계속 보수 주장하다 보니까 이거 표가 점점 안 나온 것 같거든요. 민주당이 주장할 것보다 더 센 걸 막 주장해 버린단 말이죠. 진짜 보수와 진짜 진보가 없었고 오히려 더 지금 더 없어져 가고 있다. 겉으로는 보수와 진보의 가치와 이념의 충돌과 논쟁이라 내걸었지만 한겹 벗겨보면 드러나는 한국 정치의 민낯. 진영 논리에 매몰돼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 우리 편이 이겨야 한다는 아집으로 가득한 부끄러운 얼굴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대화 주제로 알아서 피하는 것. 정치 이야기. 보수와 진보의 대결. 전선은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소리 없는 총성이 가득한 전장. 점점 격화되는 양 진영의 정치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은 한국 사회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나라가 두 쪽 났다고 하는 보수 진보 대결. 이 대결의 장에서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진보 쪽이죠. 바뀌길 원하니까 바꾸는 게 진보 아닌가요? 보수라고 좀 할 수 있죠, 보면. 보수를 좀 너무 좀 나쁘다고 좀 얘기하지 마세요. 우파와 좌파에 대한 흔한 개념. 이런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보수가 많아요. 그 뿌리는 18세기 프랑스 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른쪽에는 상공업자와 부자의 대변자로서 자유주의와 온건개혁을 주장하는 지롱드파가, 왼쪽에는 농민과 노동자의 대변자로서 사회주의식 급진개혁을 주장하는 자코뱅파가 자리 잡았는데 이것이 우파와 좌파의 기원입니다. 혁명의 불길은 이웃나라 영국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정치사상가 에드먼드 버크와 토머스 페인. 동시대를 살았지만 시대와 체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극명히 엇갈렸던 두 사람의 위대한 논쟁은 현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양축을 탄생시켰습니다. 에드먼 버크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기존의 질서를 너무 무시하지 말자. 그래서 뭐 왕권을 세습한다든가 전통적인 사회 질서를 중시 여기고, 토마스 페인 같은 경우는 왕권을 세습한다? 이런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자고로 사람은 자유와 평등을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 뭐 이런 논쟁이 이제 보수 진보 논쟁입니다. 생각의 뿌리가 다른 두 개의 가치관은 서로 다른 세계를 구축해 갔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다르니 원인에 대한 진단도 달랐고 해법의 방향도 같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좋겠느냐. 보수 쪽은 일단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소위 말 파이가 커져야지 많은 이 사회 구성원들이 나눠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면에 성장을 무조건 가다 보면 빈부격차가 세지기 때문에 서로 간에 공정한 분배를 하는 것이 더 맞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당신은 어느 쪽 처방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다시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원래 그런 거 생각해보지 않아서. 다 반반씩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진보가 이런 부분이 좋은 면도 있고 보수적인 면이 좋은 면도 있고. 나도 내가 보수인지 진보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여기 보수와 진보를 구분해주는 단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인지언어학자이자 프레임 이론의 대가로 불리는 조지 레이코프. 어느 날 그는 국립과학재단으로부터 특별한 요청을 받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나눌 수 있는 단 하나의 질문을 찾아주세요. 그에 대한 답이 그 사람의 정치적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질문이요. 고민에 빠진 레이코프.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가 큰 문제도 아니라는 듯 가볍게 말했습니다. 이 친구야, 아주 간단해. 자네는 한밤중에 아기가 울면 안아 올릴 텐가? 친구의 말에서 출발한 레이코프의 두 가지 가정 모델은 국가는 가정이라는 은유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엄격한 부모 가정. 이 경우 부모가 자녀 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은 강한 정신력과 훈육입니다. 엄한 부모 밑에서 경쟁을 이겨내고 성공을 쟁취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아이들은
사회에 나와 자립심 강한 개인주의자가 됩니다. 여기서 엄한 부모를 국가로 치환해보면 각종 범죄자와 실업자는 훈육의 대상이지 보살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보수의 프레임입니다. 반면 자상한 부모 가정에서 부모 역할은 훈육보다는 보살핌입니다. 부모에게서 공감 능력과 포용심을 배우며 자란 아이들은 열린 마음과 자존감 높은 성인으로 성장합니다. 자상한 부모가 아이들에게 그러듯이 국가도 소외된 이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을 보살피며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 이것이 진보의 프레임입니다. 자, 이제 이 질문에 분명하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오히려 대답하기가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이 머리에서는 진보적인 성향인데 실제 언행 행태는 보수적인 사람. 그 거꾸로 보수적인 이념을 존중하고 보수적인 정치 이념을 추구하고 싶은데 자기 실질적인 생활은 대단히 진보적인 사람.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왜 가난한 사람이 보수 정당에 투표할까요? 부자 엘리트가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강남 좌파 현상은 어떻게 전 세계에 그리도 많을까요? 왜 유권자는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이 되는 걸까요? 정치학이 오랫동안 풀지 못한 이 수수께끼들에 대해 과학은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오랜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은 유전자 작용의 결과라고. 즉 진보 혹은 보수라는 인간 본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그냥 다양한 이슈들이 불거지면은 그 각각의 이슈들에 대해서 나의 과거에 수백만 년 전에 수렵체제 환경에서라면 나의 조상들의 번식에 가장 도움이 되었을 입장을 각각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진화 심리학은 흔히 보수와 진보를 좌우 1차원 축으로 구분하는 일반적 통념에는 회의적입니다. 대신 세 가지 영역의 복합적 모델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진화 방향을 결정해온 중요한 세 가지 요인, 즉 경제, 사회, 번식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이익이 최대화되는 노선을 최종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어떤 그 혈액연치 인맥이 탄탄하고 이런 분들은 경제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진보적으로는 분류되지만 소속 집단 영역 그리고 성 혹은 번식 영역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분류되는 입장을 가난한 특히나 뭐 예컨대 영남 서민들은 갖게 되겠죠. 자신의 주장이 올바르고 공정하며 역사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서로 정당성을 내세우는 양진영. 그러나 정치에 대한 진화 심리학적 해석은 거창한 대의 명분이 기실 지극히 계산적인 선택을 감추기 위한 그럴듯한 포장일 뿐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트럼프가 사실은 사고 다치고 뭐 이상한 말을 하면은 저기 미국 정부의 그 백악관 대변인은 어떤 식으로든지 합리화를 해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잖아요. 나의 결론을 공평무사하게 도출을 했다라고 철석같이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의 특수한 정치 환경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정치 지형은 엄밀히 말하면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라고 부르기엔 가당치 않습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다니엘 튜더. 그의 눈에 비친 한국의 정치 풍토는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그는 한국 정치를 좌파도 우파도 없는 정치라고 말합니다. 한국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극렬히 대립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선 표면적 갈등, 그 밑에 숨어있는 본질을 보려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광화문의 태극기, 서초동의 촛불 뭐 이렇게 하면서 진보와 보수가 굉장히 명확하게 명징하게 갈려서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모든 행동 자체가 정당화되는 그런 식의 어떤 얕은 정치적 담론, 흑백 담론, 이 표피적인 갈등 밑에서 자기의 이익을 부과하던 어떤 특정 권력이 갑자기 확 전체적인 권력을 가져갈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정치적 효능감을 경험한 시기. 지금 우리는 한국 정치의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아주 설설 끓는 민주주의적인 상황이거든요. 정작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중요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될 때 그 시기를 놓쳐버리는 이 사회적 낭비, 이런 아주 위험에 지금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이 질문 뒤에 감춰진 위험한 속뜻을 읽어낼 수 있습니까? 굉장히 안 좋은 질문입니다. 정부 여당을 비판하면 야당 짓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수 정치인을 비판하면 진보네? 그거는 우리를 전체적으로 후퇴시키고 사회 수준을 엄청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너가 보수냐 진보냐 묻는 것도 우문이고 내가 그냥 한마디로 나는 보수다 진보다 하고 쉽게 답변한 것도 어리석은 답이다. 틀렸고 나는 맞다. 그 이분법적 사고를 좀 벗어나는 그런 좀 생활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와 진보, 본질은 무엇입니까?